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콴들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설명에는 제가 콴들로 원장이 아니라 콴들로 1레벨 수업을 하는 강사로서 1레벨 수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콴들로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수학 설명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제 강사 김지원이 아니라 원장 김지원으로 올라와서 학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회 전날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이제 심호흡하면서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제 디스콜에 들어갑니다. 디스콜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쫙 봐요. 평소엔 안 봐요. 심신미약이라서. 근데 그 콴다일로에 관해서는 사실 뭐 처음부터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뭐 자리를 좀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사 김지원, 원장 김지원을 왜 따로 말씀드리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레벨마다 수업이 다르다. 수업 형태가 다르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레벨마다 애들이 배워야 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1레벨만 강사로서 설명을 막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의 2레벨, 그리고 3레벨, 4레벨 등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토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의 순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공장영 소장님과 함께 그래서 만 1년 동안 현재 편제표들을 막 분석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예상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첫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현 고1에 있으신 분들은 학교도 막 엄청 바쁘게 편제표를 냈지만 수정해서 이제 막 고쳐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끈따끈하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보고 나면은 와, 저걸 어떻게 하지나 생각이 드실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실존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 가설 말고요. 현재 고3, 고2, 고1에 있는 친구들의 공부 방법을 좀 뜯어보면서 배워보고, 세 번째로 우리 1레벨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고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뀐 교육과정의 핵심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면, 아무래도 첫 번째로 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빠른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설이 아니라 이제 분석을 하는 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편제표들이 몇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요 학교는 상상고고, 그리고 요 학교가 이제 하나고인데요. 어머님들 마음속에 뭐 하나고는 그래도 특이한 학교니까 저기만 저런 가벼 할 수도 있으니까 요 뒤부터는 이제 이 동네 학교들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정리했으니까 진짜 따끈따끈한 것들이거든요. 수정된 것들이 최신 버전으로 수정된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학년, 3학년 여기 수, 과학 위주로 모아놨어요. 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중에 택 1이 아니에요. 택 4입니다. 택 4인데 보시면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런 건 다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인공지능 수학으로 보셨나요? 인공지능 수학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기하 경제 수학 중에서 골라 달라. 뭐 당연히 이때는 기하를 고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 2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수, 미원, 확통, 그리고 기하, 미적분 2 다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공지능 수학인지 경제 수학인지 혹은 고급 미적분인지 뒷슬라이드들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 거라서 그들을 선택을 할 거고요. 과학 보시면 알겠지만 물화생지원 선택합니다. 그중 3개를 적어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현 고1이 아니라 현 고2 혹은 고3 아니면 그 윗 학년들이 첫째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첫째도 물화생 다 했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그들은 1년 동안 했고요. 이들은 한 학기 합니다. 한 학기에 물화생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학기에 여기 보면 그 과목명처럼 생겼는데, 단원명처럼 생겼는데 하나하나가 이제 화투의 절반, 뭐 물투의 절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자면은 요 하나당 화투의 2분의 1, 물투의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투 과목들 거의 죄다 해야 됩니다. 거의 죄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애가 테크를 뭐 최상위 공대 쪽으로 갈 거다. 그럼 이제 거의 정해진 건 뭐냐면 물화생까지는 일단 해야 되고요. 원은 투 과목까지는 이제 물화 테크를 타야 되고요. 그리고 3학년 테크에서는 고급 화학, 고급 물리 테크를 타야 돼요. 고급 화학, 고급 물리는 무엇이냐? 투 과목보다 더 윗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또한 다 상대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요 시간 동안 다 해야 돼요. 오히려 첫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애들이 학기 중에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애들은 학기 중에는 사실은 훈련, 그리고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를 급급히 막기 바쁜 거지 학습을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기 이공계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를 애들이 1년 동안 배운다고 수학까지 전부 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뭘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냐. 다 하고 가야 된다가 결론이고요. 이제 뒤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경기고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네, 단대부고. 단대부고 같은 경우도 과학이 거의 변함없죠. 과학은 변함이 없고 인공지능 수학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지금 선생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참고로 어머님들 콴다일로는 앞에 콴다가 뭐죠? 그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그 콴다거든요. 어머님들 정말 싫어하시는 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그래도 한 10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잘 가르칠 거라 생각해요. 개발자들이랑 저희 수학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문제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은 아직 시중교재 따위도 없거든요. 지금 문제 만들고 있고 빠르면 이번 여름방학부터 주 1회짜리 특강으로 개설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튼 인공지능 수학, 경제수학 등등이 다 동일하게 깔려 있다. 서초는 좀 다른가? 전혀 다르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괴랄하고 그리고 숙명여고는 수학이 힘을 좀 뺀다던데 전혀 그렇지 않죠. 심지어 여기 보시면 더 심각해요. 아까 앞에는 수학과 과학 중에 택4, 택3 하세요인데 너 인공지능 수학 무조건 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세요라고 커리의 강제성을 좀 더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넘어가서 해야지 뒤에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영동고, 중상고 다 동일하게 이렇게 찍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님들 이거 너무 많이 찍으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예정을 안 했는데 제가 인쇄할게요. 인쇄해서 설명회 다 끝나면 데스크에 둘 테니까 가져가세요, 어머님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압도적으로 빠른 선행이 필요하다. 요거를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 친구가 이 동네를 벗어난다면 그래도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부터는 가설입니다. 방금까지 팩트였고요. 지금부터는 가설인데 우리 전국에 1.0이 참 많지 않을까? 그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인데 대학교 입장에서 그럼 그 1.0 친구들을 어떻게 줄을 세워야 되냐에서는 사실은 가장 첫 번째로 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으로 쫙 깔아놓고서 1.0을 받은 친구랑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까지 다 떼서 1.0을 받은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친구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선순위는 제일 위는 1.0입니다. 1.0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이 과목을 고급 난이도로 막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는 가설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지방 학교들, 제가 지방 전체를 분석하지 못했으니까요. 저기 잠실권, 경기권역까지는 분석을 좀 했는데 학교들에서 편제표 자체도 조금 약하긴 하고요. 고급 과목들이 좀 덜 깔리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선택하라고 주기는 해도 전 개강이 안 될 확률도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모든 친구들이 의대를 노리고 있진 않죠. 모든 친구들이 서울대를 가야만 한다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전 오히려 이번 교육과정은 솔직히 과거 최근 기준으로 과거 5년에 저는 대치동이 많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접 피해라 생각해요. 뭐냐면 블라인드를 적용당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진선여고 같은 곳들에서는 그 과거 한 10년쯤 전으로 봤을 때는 한 2점대 정도 뜨면 고려대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거 아니야? 였는데 2점대도 고려대를 탈락하기 시작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블라인드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학교들마다 블라인드 해봤자 그래도 알아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거꾸로 읽으면 블라인드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 우리 대치동 친구들은 다 같이 블라인드가 암묵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학교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경쟁이 더 심하겠죠. 사실은 여기는 저는 간접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요 교육 과정은요, 저는 대치동이 그래도 피해를 좀 덜 보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1.0들 안에서 이 동네들만큼 고급 과목들을 잘 깔 수 있는 동네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겨내려면 일단은 압도적으로 빠른 선행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잘해야 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되고 그냥 보고만 가면 뭐가 되죠? 추억이 돼요. 그냥 추억이 되고 끝나는데 그냥 김지원 쌤 어땠더라? 머리가 좀 컸음 이러고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김지원 쌤한테 배웠던 대수에서는 지수로그라 하면 그래프를 그려내고 그들 사이에서 관계식을 다 짜자내는 것처럼 레슨남들이 다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요건 지금 제가 구두로 다
녹여낸 것들입니다. 요게 성립하는 세대예요.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긴 해요. 이게 원래 밈으로 도는 거죠. 학교 들어가면 쌤들이 애들 기 잡을 때, 야, 너 지금 성적이 대학교 들어가는 성적이야. 사실은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참고로 제가 카이스트를 나왔지만 저 일반고 출신이거든요. 저 일반고에서 1학년 1학기 때 내신 등급 5점대예요. 진짜 찐 5점대입니다. 전 그러면 3월달 성적이 제 성적이면 좀 경북대도 못 갔어요. 아무 데도 못 가는 성적인데 그래도 대구에서 수능 전체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저 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저는 이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미 누적 학습량이 스노우볼로 굴러가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조금 틀린 얘기예요. 올바른 슬라이드로 갈게요. 묵묵히 아니고요.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해서 잘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저 지금 강사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병이 있거든요. 오늘 원장 아니고 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로 압도적으로 빠른 선행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이 동시에 여기를 잘 해야 된다. 그럼 이 잘을 어떻게 하는지를 뒷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가를 일단 먼저 보여드려야 어머님들이 믿으실 것 같아서 그들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현재 졸업한 애들 말고요. 고3, 고2, 고1 애들입니다. 자, 뭐 쭉쭉 넘겨서 설명드릴게요. 잘 안 보실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니 이게? 이 친구는 외대부고 현재 3학년 친구고, 네. 현재 전체 1.0입니다. 현재 전체 1.0이고 3학년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설명을 제가 드려야 돼요. 저희 학원은 제가 지금 고3 수업한 지 지금 10년 넘거든요. 전 계속 지금 현재도 고3 하고 있어요. 근데 연례 행사가 있는데 수능 보는 당일에 제가 시험장에 못 들어가니까요. 우리 학원 고2, 고1 애들을 모아놓고 저랑 같이 수학 시험 칩니다. 수능 시험지가 보통 한 12시에서 1시 정도 되면 수학 시험지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인쇄해서 저랑 다 같이 봐요. 자, 이 친구 요거 100 적혀 있잖아요. 68분. 참고로 수능 수학은 100분 시험입니다. 68분 100점. 요거 1학년 때 성적이에요. 1학년 때 성적이고 사실 여기서 어머님들이 얻어야 되는 레슨너는 뭐냐면 저 정도 해야 일단 외대부고에선 1.0이 뜨는구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이드라인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미 완성이 된 친구가 있긴 있다.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친구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방금 그 친구니까 요 친구는 누구냐면은 좀 올라가네요. 얘도 외대 친구긴 한데 현재 3학년 기준으로 1학년 때는 한 구교과인 거죠. 구교과 기준으로 1점 후반. 못하는 건 아니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더 올라가서 2학년 때는 1.0 찍었어요. 뒤에 카톡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죠. 전교에 1.0이 2명인데 그게 아까 그 친구랑 이 친구 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구나. 과거 현재 3학년 친구들이었고 방금까지 따끈따끈한 형교육 과정이에요. 2025년 5월 1일이죠. 자, 영동고 친구고 여기 제가 이름 가렸어요. 아무래도 윗학년이니까 동네가 좀 그렇죠. 그래서 영동고 1학년 친구고 100점 받았다. 사실 전과목 1.0이에요. 전과목 1.0 받은 친구고 수학 기준으로는 현재 미적분 2까지 당연히 다 떼고 왔고 과학은 물투, 화투 제가 어제 이 친구랑 상담했거든요. 물투, 화투 그리고 물화생 원 당연히 다 뗐고요. 본인의 고민은 지구과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인데 괜찮아 돌덩이 표는 그냥 외우면 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농담을 했었던 거고 이 친구는 일단 100점 받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이제 숙명여고 친구예요. 숙명여고 친구고 보시면 경쾌하죠. 여자이니까. 여자이라서 경쾌한데 보면은 쫙 읽어보면은 사회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다예요. 근데 사회 하나는 문제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올백이라고 하자. 이런 친구들이 존재하고 이 친구도 선행 속도는 아까 저 영동고 친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친구는 고민이 이거였어요. 이 친구 제가 지난주에 상담했는데 본인이 2과목을 개념까지밖에 안 했는데 심화 문제풀이를 듣고 싶은데 시대인재부터 쫙 시간표 스캔을 해봤는데 없더라. 문제풀이 듣고 싶은데 어떡하죠? 였고 나도 한번 찾아볼게 강사님들을 이러고 이제 막 찾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이런 애들이 진짜 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돼야 요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을 일단 분석해 봤을 때, 자, 요 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이라고 했던 게 수학 1.0이 아니죠. 전과목 1.0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요 두 가지를 정말 잘 구분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구분해요. 참고로 저도 제 수업에 듣는 애들 중에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머지 과목은 거의 막 애들끼리 너 흥선대원군이니 막 이런 수준으로 막 국어, 영어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학만 잘하는 거는 사실은 그들의 세상 안에 취해 계시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은 시험을 잘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시험을 잘 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시험을 잘 보려면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일단 시험은 그렇죠. 저는 제가 지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보다 더 좋은 다큐는 안 나와서 다큐로 예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죠. MBC에서 만든 거. 그게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뭐 현역 뭐 우주공학자들, 그러니까 수학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현역에서 그들을 막 데려다 놓고 그보다 작년, 그러니까 그 해보다 전해에 수능 시험지를 풀게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100점 한 명도 없고요. 평균이 70 몇이었나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균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여기서 하나 얻어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애들은 가끔 이제 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것의 주제는 서울대 수학과 교수 별거 없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주제는 수학을 그렇게 잘해도 수능 수학 정도도 100이 안 나오는구나. 근데 그들의 이제 그 뒤 인터뷰 딴 게 있거든요. 인터뷰가 사실 더 정말 값져요. 인터뷰를 다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들을 하냐 공통적으로 이 시험은 아주 기술지향적인 시험이다. 우리 현업에선 이런 거 안 쓴다. 예를 들어 3차 함수에서 1대1 대1 막 이런 비율 관계가 있고요. 넓이를 딱 보면은 12분의 절대값이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걸 언제 쓰냐? 패턴 학습에 익숙해져 있어야지 타임어택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우리들 다 알고 있어요. 수능 시험이 타임어택이라는 얘기가 대치동에서 성립하나요? 아까 10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문제 100분 동안 쳐요. 첫째 쓰신 분들 알 거예요. 수능 수학이 타임어택이라서 빡빡했다는 얘기는 대치동에서 얘기 안 합니다. 내신은 더 미쳤거든요. 내신은 20문제를 50분 동안 치는데 서술형이 4개씩 있어요. 근데 문제 난이도는 수능과 비슷한 게 아니라 더 심해요. 왜냐? 현 고3이 된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고2 때 진선여고 시험지 제가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이제 수학2 봤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적분 원인 거죠. 수학2 기말고사에 22번 문제가 수능 22번이라면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가 5개 나왔어요. 5개요. 킬러는 사실은 시험장에서 20분 넘게 쓰라고 내는 거거든요. 를 5개를 내서 자 니네 머릿속에 이미 다 있지 쏟아내봐. 그게 타임어택이죠. 자 그럼 우리는 수능보다 더 심한 타임어택 시험을 준비하는 거고 그러면 시험을 잘 보려면 즉 타임어택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뒤에 들어가 있다라 보시면 되고 요거예요. 간단하죠. 잘 풀어라 많이 풀어라 오답해라 이건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잘 푼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요게 이제 원본 문제고 여기 모의고사 기출이라 참 많이 나오는 문제고 여기 해설풀이입니다. 해설풀이가 한 열 몇 줄 정도 되죠. 제가 이거 현장에서 풀려보면 애들 초벌로 풀 때는 진짜 제일 빨리 풀면 2분 반, 3분 사이 정도에 풀고요. 못 푸는 친구들도 많고요. 보시면은 저죠. 여기 두 줄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김지원 대단하다 아니고요. 모두가 아는 거예요. 참고로 어머니 수능이 벌써 33년이 넘었는데 이 입시 체계에서 나올 풀이는 다 나왔고요. 나올 문제도 다 나왔습니다. 강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미리 공부 다 해보고요. 이걸 잘 정돈해서 애들한테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잘 푼다, 잘 배운다라는 거는 쇼커풀이들을 당연히 다 배우셔야 된다. 두 번째,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풀어야 되는데 많이 푸는 거는 왜 필요할까요? 그럼 쇼커풀이가 왜 필요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남들 오래 걸리는 거를 빨리 푸니까 시험에 도움이 된다. 많이 푸는 건 왜 필요할까요? 얘는 바닥 점수를 높인다. 그리고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많이 풀기라는 거고 제가 4개를 가져와 봤어요. 저게 이제 작년 겨울방학. 그리고 앞에 2개가 작년 겨울방학이고 요게 이번 겨울방학이고 이 친구들 4명의 내신 평균 점수는 1.0입니다. 모두 1.0 친구들이에요. 자, 일부러 제가 방학에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가져와 봤고요.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면 양이 다 남으니까.
왜냐면 곧 여름방학이니까요. 2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신기하게 숫자들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거의 3,000문제 내외예요. 자, 2달이 3,000이면 한 달에 1,500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루 기준 평균 50문제씩은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저희 학원은 태블릿 수모 문제를 풀질 않아요. 전체 문제 푸는 게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 한 50 정도가 태블릿으로 푸는 거고요. 나머지 50은 종이로 푸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미니멈으로 하루 기준 평균 50문제다라고 깔고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푼다라는 거의 이유는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풀어야 되나 기준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오늘 꼭 이건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애를 방학 동안 수학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잘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하루에 50문제씩은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일단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하기는 뻔한 얘기인데 조금 덜 뻔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틀린 문제들 일단은 다 모아줘요. 참고로 저도 콴다일로 학원을 차리기 전에는 예성과 대찬에서 단과 강사였으니까 오답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애들에게 못 시키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 귀찮아하세요. 근데 왜 귀찮아하냐? 이유가 있어요. 수학은요, 문제수만 해도 벌써 몇 줄이 넘잖아요. 문제 쓰다 보면 지쳐요. 그럼 그거 뭐 풀이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클릭 한 번만 오답 노트가 다 생성이 되긴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빨간색들 본인의 레슨런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 이 문제의 주제가 뭔지를 써준 채로 넘어가는 게 맞고, 여기서부터는 마음을 놔도 돼요. 여기서부터 마음을 놔도 된다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름방학 들어가가지고 대수를 하든 미원을 하든 미적분 투를 하든 100%의 확률로 까먹습니다. 100%의 확률로 까먹을 당연한 거예요. 좋은 문제를 봤을수록 무조건 까먹는 거예요. 제가 좋다는 건 어려운 문제니까요. 어려운 문제를 볼수록 당연히 까먹는 건데, 까먹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까먹을 거니까 어떻게 해결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 제 부전공이 카이스트 내과학과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때의 기억으로 제일 잘 돌아가는가에 있어서 내가 쓴 문장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쓴 이때의 문장들이 기록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겠죠. 어머님들 지금 가장 수학에 있어서 고민이신 게 어느 학원의 레테를 볼 것인지, 레테를 보려고 하니까 우리 애는 추억밖에 없을 텐데 이 대수 미적분원을 어떻게 리마인드를 시킬 건지, 사실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대수 미적분원을 자기 문장으로 기록해놨으면 자기가 쓴 것들을 막 훑어보면은 하루 이틀이면 그때 머리로 진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까지 기록시키는 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일단 어머님들이 뭐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잘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잘의 정의는 우리 쇼커풀이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의 문장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가 사실은 잘의 정의였고, 학생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까지. 자, 저희 1레벨이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why, how, what으로 들어갈 거예요. 1레벨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제가 콴다일로 학원을 만들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1레벨에서 간단해요.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래도 상위권일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 학원 하면서 제 자부심이 있어요. 저희 학원은 레벨별로 정말로 나누어서 가르친다는 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레벨별로 나눈다는 게 모든 학원들이 그런 척을 하지만 한 반에는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비슷한 친구들이 사실은 모여있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잘게 쪼개서 우리 친구들이 배울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 저는 저희 학원에서 제 역할은, 강사로서 역할은 잘하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잘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줘야 되는가를 정의를 좀 해봤고요. 간단하더라고요. 딱 요거예요. 특히 우리 예비고1이라는 거는요. 근데 치동 예비고1은 이제 7월부터죠. 빨라졌죠. 사실 7월 아직 중3인데 사실 애들 아직 초졸이에요. 초졸인 친구들이 예비고1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수학을 하는 건데, 그들에게 제가 해야 되는 거는 기억에 남는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억에 남는 실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요 세 가지를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칠판 잡고서 애들에게 레슨런을 막 심어주는 것들, 쇼커풀이 알려주는 건 당연히 하고요. 거기다가 애들마다 약점이 분명히 다 다르다고요. 삼각함수 못하는 친구 있고 수열 못하는 친구 있고
수열 안에서도 시그마 못하는 친구 있고 점화식 못하는 다 달라요. 그거를 찾아내고요. 저희는 누구보다 잘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개인별로 문제를 다 다르게 줘서 보완을 시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친구들을 기록을 시키고요. 기록하여라라는 말이 아니라 자동으로 다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사실 핵심인데요. 수업 시간. 사실 수업 시간은 4시간이면 좋은 거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친구들이 오답을 못하면 보통 남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길면 6시간, 짧으면 4시간이라 보면 되는데 이 시간을 정말 압도적으로 몰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늘어지기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 정규반이랑 화과목 정규반이랑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전 이건 것 같아요. 아마 학원들 시간표 보시면 수학은 몇 회차냐 보면은 계속반이라 쓰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약간 수학은 약간 숨 쉬듯이 들어가거든요. 고등학생부터는. 수학은 대부분 주 2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주 2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암묵적으로 뭐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수학은 이미 여기서 우리가 구구단을 익혔듯이 훈련을 하는 거가 암묵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오면 좀 늘어지는 쿼리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잘게 쪼개서 몰입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제 강사 1년차부터 지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애들이 몰입할 수 있게 하는가? 자, 지금부터 집중해 봅시다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어머님들 코끼리 떠올리지 마세요. 코끼리가 떠올랐죠? 제 마음대로 머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환경 설정이에요.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집에서 공부하는 거랑 누군가 뒤에서 등짝을 때려주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는 다르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다이소 막 공사하고 있죠. 다이소 옆에 저희 수강생들이 이제 자습을 할 수 있는 무료 스터디 카페가 있고요. 스터디 카페가 내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어떻게 알지?는 저기는 지문으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문 찍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문자가 무조건 가요. 애가 출입했습니다. 애가 화장실 가도 나갔습니다가 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요 스터디 카페가 있다. 여기서 아까 그 4시간 플러스 알파 할 때 뒤에 플러스 알파는 여기서 진행한다. 라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 뒷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얘들한테 그냥 오세요 하면 아무도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너 한 명씩 찍어서 너 와야 돼, 왜 와야 돼를 진행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몰입을 하기 위해서 잘게 쪼갠다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 예비고1의 회차별 수업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회차별 수업 구성이고요. 1교시는 누적 테스트를 보고 해설 강의를 하는데 짧죠. 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다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왜 가능하냐? 애들이 1교시 시험지는 태블릿으로 보게 합니다. 대신 본인 태블릿 아니고 집에 태블릿 안 가져가요. 학원 거예요, 학원 거. 학원 거를 그냥 쓰는 건데 애들이 그러면 딱 시험 끝나자마자 다른 학원과 차이가 있다면 다른 학원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저 깊은 띵킹 학원 있잖아요. 저 좋아하는 학원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학원인데 거긴 아직도 어쩔 수 없어요. 시험 치고 나면 어떻게 하냐? 자, 몇 번 풀까? 불러봐. 하고서 뭐 3번, 7번, 10번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아는 문제도 푸는 거죠. 그런 건데 저희는 시험 치자마자 바로 1초 만에서 F5 한번 누르면은 애들이 틀린 문제 탑5가 바로 그대로 뜨거든요. 딱 그것들을 기준으로 빠르게 빠사사삭 풀고 끝냅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 틀린 사람들은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가 문제야라고. 네가 문제인 거고 다만 그게 너의 약점이라는 거죠. 너의 약점이니까 보완해 보시고 너만을 위한 개인 문제는 우리가 드릴 거니까 이걸로 서포트를 할게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공동으로 틀린 거에 칠판 잡는 거지 우리에만 틀린 걸 칠판 잡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빠르게 가능하다 몰입해서. 그리고 두 번째 여긴 이제 주교재 진도 뒤에 뭐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교재 진도를 제가 개념 설명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까지 쇼크풀이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릴 거고 여기 보면 딱 쉬는 시간 하고 그 주교재에 대해서 서킷 트레이닝을 그날 돌려요.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냐면 유형학습이라 봐주시면 되는데 태블릿으로 하는 유형학습이에요. 알고리즘은 간단하거든요. 대표 문제 한 3-4문제가 뜨면 그거를 잘 풀면요. 참고로 태블릿을 왜 쓰나요, 어머님들? 태블릿의 장점이 뭘까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애의 실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이거를 좀 잘 풀면 이 유형의 심화 문제를 띄워주고요. 좀 못 풀면 약점 문제를 띄워주고 약점 잘 풀면 심화로 넘어가고요. 약점 못 풀면 약점 2라고 해서 또 유사 문제가 뜨는데 그때 저희한테 알람이 와요.
여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왜냐하면 대표 문제 풀고 해설 뜨고요. 약점 문제 풀고 해설이 다 떠요. 근데도 또 틀린다는 얘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이 저희하고 만들고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은요. 질문만 잘하면 돼요, 사실. 그럼 많이 늘어요. 오늘 콴다가 Q&A예요. 저희 학원이나 회사의 신념 자체도 Q&A인데 문제는 이 세상에 Q가 없어요. 애들이 질문을 안 해요. 왜냐 애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해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옆에 같은 친구들이고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10개를 모르면 한두 개만 골라서 질문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너가 질문 안 해도 돼. 우리가 알아. 라는 게 저는 유레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튼 그런 알고리즘 학습을 한다. 그 자리에서 그날 배운 걸 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브 진도라고 있는데 서브 진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수미적분원 심화를 나갑니다. 대수미적분원 심화 여름방학에 나가면 이 친구들은 분명히 공수원투가 비어요. 그럼 그 공수원투에 대해서 도 서킷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리고 공수원투에 대해서 스프린트 포인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타임어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20문제 50분이 아니라 자 1번 문제 50초. 그러면 50초에서 문제가 사라져요. 그런 류의 시험을 서브 진도로서 재미를 주면서 공부를 시켜요. 애들에게 있어서 공부는요. 재미가 없잖아요. 아까 손나래 쌤이 살짝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제 공부가 제일 잘 된다고 했죠?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진 않죠. 조금은 재미가 있어요. 조금 재미가 있고 그리고 오답을 다 하고 나서 집으로 간다. 여긴 일부러 마치는 시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적지 않았고 물론 이제 뭐 애가 여자애고 뭐 집으로 뭐 라이딩을 해야 되고 뭘 수도 있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면 강사한테 직접 얘기하시면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애가 간다고 하면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잠깐 말씀드렸던 유형학습의 그 태블릿에 화면을 가져온 거고요. 보면 이거 숫자 하나하나 간의 유형이라 보시면 되고 요거를 다 하는 거 여기 아까 알고리즘 설명드린 거 순서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뭘 하는데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저희 1레벨 반의 진도입니다. 1레벨 반의 진도고 위에가 이제 메인 수업 그러니까 진도겠죠. 밑에가 이제 서브는 뭐가 따라오냐고요. 크게 3구 획으로 나눴고요. 11월까지라 하면 이제 애들 기말고사 치는 시즌 기말고사 치는 시즌까지 대수랑 미적분원 심화를 가장 현 고3스럽게 가르칠 겁니다. 저는 현재 고3 수업도 계속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대수 미적분원은 저는 이거 애들이 심화를 몇 번을 돌렸어도 시간이 날 때마다 무조건 돌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어머님도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공감될 거예요. 바뀐 수능이 변별력이 있다 없다 하면 없다 쪽이죠. 근데 평가원 그래 없으니까 대충 낼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노력하겠죠. 변별하려고. 수학 한정에서는 변별하기 위한 과목이 대수 미적분원밖에 없고 사실 현 교육과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현 고2 고3도요. 그들이 철퇴를 맞았던 게 뭐냐면 너희 대학교 개념 쓰지 마. 미적분2 같은 거 어렵게 내지 마 였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애들 미적분2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죠. 미적분2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니까이 아니라 저는 어렵다의 정의가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난이도라고 치면 수원수2는요. 여기 시간이라 하면 2001년, 2002년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수원수2 즉 현재 대수 미적분원은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수2는. 근데 미적분은요. 즉 미적분2 그리고 혹은 현 고2 고3 미적분이겠죠. 과거가 요 정도였던 때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분명히 요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 이유는 명확해요. 과거 킬러 문제들은요. 요 칠판 하나 다 써도 모자라는 문제가 기출 문제가 있어요. 즉 그때는 1등급 커트라인 맞추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무조건 92점. 미적분 2개 틀리면 끝. 그럼 그 문제를 맞는 게 중요한 시절이었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난이도가 낮아요. 시중교재로 치면 블랙라벨 정도 풀면은 수능 수학은 다 맞을 수 있어요. 미적분 2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쉬워졌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현재도 평가원을 변별은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얘들이 그래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 미적분원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에 대수 미적분원 심화를 했다. 그럼 내년 여름방학에 1년 지났잖아요. 무조건 대수 미적분원 심화해야 됩니다. 왜요? 1년 동안 문제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고3 컨텐츠 하시는 분들 몸값이 비싸요. 어머님들 그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 들어보셨죠?
고3들 쓰는 거. 그거 한 회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회분 2천만 원이에요. 한 회분이 2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공급하면. 그런 친구들이 다들 목숨 걸고 매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수미원을 심화를 현 고3스럽게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걸로 정말 잘 가르쳐 보겠다. 적어도 제가 조사했을 때 현 예비고1 하시는 분들 중에 고3 수능을 수업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전 고3 수능 수업을 계속하면서 트렌드를 다 쫓아가서 넣겠다. 자, 그리고 여기 11월, 12월 참 계륵 같은 시기예요. 정말 계륵이요. 계륵이라고 했습니다. 계륵 같은 시기고 저 때 그럼 뭘 하는 게 맞냐? 자, 우리 친구들 이전 중학교 학원에서 뭐 배웠는지 다 봤거든요. 최근에 유명하다고 하는 누적 테스트류 학원들 뭐 등등등 봤을 때 여기가 그나마 좀 비었구나. 우리 친구들 빠르고 정확한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들 겉핥기 정도 했구나. 그래서 요 계륵의 시간에 기하와 확통을 개념 다 잡아드리고 기하는 문제풀이를 실력 정도까지 갈 거고요. 확통은 그래도 수능 과목이잖아요. 목표가 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메인 수업을 깔고 요 방학 때는요. 정규반을 주 3회로 늘립니다. 정규반을 주 3회로 늘려서 우리 친구들이 미적분 2 개념 실력하고 그리고 공수원 2 심화 바로 다음 학기 내신이니까요. 요거 심화 문제커리를 다 탄다. 빡빡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서브 과목들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서브는 아까 말씀드린 뒷타임 때 붙어 있는 것들. 공수원 2 계속 갈 거고 문제 출처들은 제가 일부러 예비고 올 때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출 문제 줍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자기 합리화를 안 해요. 이런 게 나와? 나왔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해야지 애들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기출들 위주로 쫙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나가겠다. 이 빡빡한 걸 왜 합니까는 아까 제가 일부러 첫 슬라이드들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미 학교가 문제를 내는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건 이제 저희 특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머니 받으신 거에 다 있습니다. 저희 독한 캠프라고 해서 오전에 메인 진도 수업을 듣고요. 우리 친구들이 현재 실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들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수업을 듣고 나서 학원에서 점심 식사 가능하거든요. 도시락도 다 신청해서 가능하고 그건 저희 강사분들도 다 똑같이 먹어요. 꽤 괜찮은 도시락이고 그리고 그거 먹고서 그날 뒤에 다 같이 뭐 하냐. 그날 배운 거에 대한 서킷 트레이닝을 진행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등차 수열 배웠다.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한 서킷 트레이닝을 그날 다 해결하는 게 독한 캠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아마 4시, 5시 정도 되는 대신 숙제는 없는 거겠죠. 그날 다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오후 시간에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에는 일부러 소수 특강들만 열려 있는데 우리 친구가 기하가 만약에 비어있다. 미적분 2가 비어있다. 공수 2만 좀 비어있다.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 시간에 신청해서 들으면 된다. 이고요. 자, 그리고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뭐 커리 분석 열심히 하고 어머님들께 뭘 드려야 되냐,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고민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요맘때 어머님들이 질문 참 많이 하세요. 쌤, 저 무슨 수업 들어야 될까요? 솔직히 제가 MBTI에서 극T거든요. 99.999%예요. 근데 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박동우 들을까요? 공영준 들을까요? 여기 들을까요? 저한테예요, 그 질문을. 근데 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박동우 붙으면 거기 가실 거잖아요 라고 하죠. 근데 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김지원 들으세요가 아니고요. 어머니 제발 다 들어보세요고요. 어떻게 다 듣습니까? 다 신청하셔서 한두 회차씩 들어보고 애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머니들의 설명에 지금 열심히 다니시는 이유가 그나마 좋은 수업을 애한테 떠먹여 드리려고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머님과 애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별로인 수업을 걸러낼 수는 있어요. 근데 좋은 수업들, 사실 고등부 수업 거의 다 좋아 보이잖아요. 국어만 해도 손용문 쌤이 좋은지 표현 다 좋아 보이잖아요. 표현쌤 다 좋아 보이는데 다 들어보게 하고요. 드랍하는 게 맞고. 다만 여기서 제가 말만 이렇게 하고 어머님들한테 저는 안 그러면 안 돼서 저도 이렇게 행동해요. 제 딸이 지금 이제 5세거든요. 귀엽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영유 갈 때 제가 정확히 3천만 원 긁었어요. 정확히 2,800 몇 얼마였는데 이유가 방금 이 얘기 때문이었어요.
뭐 영유들은 대부분 G로 시작하던데 G 머시기, G 머시기, G 머시기 뭐 다 좋대요 자기들이. 그래? 그럼 내가 다 긁어볼게. 그리고 저희 애는 일주일 정도 한 3일씩 갔죠. 3일씩 다녀보면서 여기다 하고 집었고요. 근데 문제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고등부는 어머니들 마음 편하게 하셔도 돼요. 고등부는 우리 애가 결석하면 수강료 회차 다 환불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8회 중에 1회 들었다. 7회가 다 환불돼요. 근데 저는 환불받지 못한 금액이 많아요. 보니까 그게 뭐 3분의 1까지만 이제 환불 다 내고 3분의 2만 환불해주고 이런 교육적 정책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렇게 한다. 제 딸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러닝메이트로서 우리는 뭘 하느냐. 여기 아까 그 알람 뜨는 거거든요. 애들 유형학습하고 나면은 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몇 분 동안 풀었는지 여기 들어가면 애들 풀이 다 떠요. 애들 개인별로 계속 서포트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설명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랑 모든 친구들이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아니 하다못해 전 제 와이프가 정말 좋아서 결혼했는데도 얘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런 게 있는데 애들도 똑같거든요. 저는 스타일이 앞에서 애들이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제가 끄는 거를 상처받았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강사 초창기 때는 진짜 이해를 못해서 어려웠거든요. 제 앞에서 막 우는 여자애들이 있는데 왜 우는 거지? 를 생각하면서 좀 일단 휴지 먼저 주고 그것도 배운 겁니다. 나중에 휴지 먼저 주고 적었어요. 얘가 왜 우는지 들을. 그러고 이제 저 혼자만 이해를 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 해결할 수 없구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다른 색깔을 가진 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해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해서 어디에 들어오시냐? 그 서브 수업할 때 같이 들어오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두 분이 더 들어오시고요. 시간표는 다 적혀 있습니다. 장한인 선생님, 이진문 선생님이시고, 이진문 선생님은 서울대 수학과 수석이시고, 그 아까 시대인재 서바이벌 2천만 원짜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 총 50회 이상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시고, 그리고 저보다 잘하세요. 그리고 장한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그의 출신이 건대 수의학과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 조교로 시작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때 유레카를 외쳤던 게, 자, 예섬에 있을 때 진짜 어려웠던 게 조교들 관리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대 친구들은 술 먹다가 안 나오고요. 의대 애들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애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제가 제 후배들 카이스트 애들도 써봤는데 걔네는 사회 부적응자라서 말을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교평이 유난히 높은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서울대 수의학과였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장안이 있으면 아닙니다. 그 친구를 보고 제가 이건가 싶어서 건대 수의학과를 다 뽑아봤는데 그 이건가가 뭐였냐면, 아니 건대 수의학과면 서울대 수의학과 바로 미치거든요. 참고로 거기는 영어 현재 기준으로 영어 수능 2등급 받아도 돼요. 1등급과 똑같습니다. 영어는 중요하게 안 여겨요. 대신 수학은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 기준으로 현재 기준 96 이상 돼야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수학은 잘하는데 근데 수의학과잖아요. 아니 걔도 좋아하는 애들 걔도. 아니, 걔도 사랑하는데 우리 애를 안 사랑하겠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뽑아봤더니 제가 건대 수의학과 친구들 제일 많이 데리고 있을 때 20몇 명 데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조교평이 뭐 제가 관리 안 해도 돼요. 제가 관리 안 해도 친구들이 참 잘했는데 그 중에 1등이라고 보면 되고, 장한희 쌤은 조교할 때부터도 애들 개인별 문제들을 다 가져오셨다. 참고로 전 그렇게 악덕업주가 아니에요. 겨우 시급 주면서 자 문제 만들어 안 시켜요. 그냥 본인이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강사할 생각 있냐라고 했을 때 생각 있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를 트레이닝해서 작년부터 이제 등단하였다. 근데 그가 우리 아이의 메인 수업을 맡기엔 어머님들도 불안하시잖아요.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직까지 저랑 함께 서브 수업에서 같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그 시간표라 보시면 되고, 저희 일요일에는요. 우리 친구들 시간표 오전, 오후 중에 하나는 비워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희는 화목 수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화목과 별개로 그 일요일에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럼 불러서 그때 뭘 하냐? AS를 해요. 리터럴리 AS고요. 우리 학원 수학 듣는 애들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난이도, 최상 난이도를 쫙 깔아놓고요. 애들이 게임을 깨듯이 다 깨고 집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더 푼다라는 거죠, 이때. 요거는 유료 아니에요. 다 무료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뭐 그냥 하나의 예시로 현재 따끈따끈한 저희 고1, 고2가 어떤 형태로 3, 4교시를 돌리는지를 한번 넣어봤고요.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강사니까 마지막 정리해야죠.
제가 아까 정리한 것들. 네. 애들 공부 잘 하려면 잘 배워야 되고, 쇼커풀이 해야 되고, 본인들 많이 풀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요거 뺄 수 없죠. 마지막으로 요 내신 기간이라는 거, 시험 직전에는 본인들의 실전력을 극대화해야 되고, 요건 이제 하나의 예시 자료인데요. 저희 시험 치기 전날이에요. 시험 치기 전날이고, 여기 보면은 태그가 하나씩 붙어 있죠. 학생들 이름이라 보면 되거든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틀린 모든 문제예요. 이게 저희의 자랑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미적분원을 지금 저랑 선행을 해요. 근데 그 미적분원 내신 언제 보나요? 고2 2학기 때 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친구가 현재 초졸인 상태에서 봤더니 틀린 문제들을 가져갈 수 있냐? 보통은 불가능하죠. 근데 저희는 어차피 데이터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틀린 문제들을 시험 치기 전날에 이렇게 다 뽑아서 놔줍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오답을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러닝메이트가 더 중요하다. 이게 정리였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공 소장님과 제가 합의한 우리 학원의 슬로건이거든요. 소장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저는 정말 빠르게 나갈 거고요. 정말 어렵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다지면서 가는 게 가능하게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저희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적혀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아까 약속드린 그 학교 편제표는 제가 인쇄해서 저기 버거킹 2층 본관에 둘게요. 지나가시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